예, 오늘 기자회견은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주빌르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 변호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여기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입법 청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 말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7년 말 법 개정과 2018년 6월 법 시행 사이의 기간 동안 채무자들 간의 최대 60개월과 36개월의 변제기간의 상한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부칙 개정을 통해서 법 시행 이전에 인가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최대 3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오늘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주민 의원님의 청원 소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소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도 담보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7년 말에 개인 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따라서 전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칙을 개정해서 이 법 이 시행 전에라도 인가가 되면은 3년의 변제 기간만으로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국회에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이 청원을 받아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 오늘 청원을 계기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맨 처음 소개받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여기 오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모릅니다. 다른 여기 오신 백주선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분들께서 훨씬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요. 저는 그 법안 개정 취지 그리고 이번에 부칙 개정한 취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업이 회계사여서 이렇게 기업의 장부를 많이 보게 되는데, 기업의 장부를 보게 되면 일부 회사들의 경우 재고자산, 매출 채권 그리고 그에 따른 대손 충당이 많이 쌓이는 것을 봅니다. 일반 기업 활동에서는 이렇게 매출을 하고서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법상으로도 대손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회사에 나가서 그와 같은 조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래된 채권의 경우에는 회수 비용이 회수 예상되는 금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와 같은 노력은 가급적 하지 말고 적절하게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처리를 권유하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서 이렇게 개인 활동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왜 이리 우리가 이렇게 가혹할까? 심지어 그분들이 돈을 빌릴 때 신용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충분히 은행 등의 대손에 따른 비용 그리고 채권을 변제하지 못했을 그런 위험 비용까지도 부담하셨던 분들이 3년, 5년 이와 같은 심지어는 채무자회생법이라는 어떤 그와 같은 절차를 못 거칠 경우에는 뭐 평생의 족쇄가 돼서 심지어는 숨을 거둘 때까지도 이렇게 족쇄가 되어지나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어떤 많은 의문 그리고 고민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도 과연 이게 이제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저 역시도 이제 모럴 해저드란 말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그 모럴 해저드란 말로 이분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좀 사고를 전환하셔서 이와 같은 3년 이상의 채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그간의 비용을 초래했으므로 또 사회적 비용을 부담했으므로 적절한 이와 같이 법적으로 인정된 어떤 우리가 경제적 용어로 한다면 제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삶을 경제적 활동을
이어나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전 3년으로 개정된 취지를 살려서 부칙에서도 부칙마저도 구에 입각해서 이제 변동이 됨으로써 1심, 2심 이런 지방법원에서는 인정됐던 좀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어져 있지 않은 법 밖에 있으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일가족 4명이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인이 자살인 걸로는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정은 다 잘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버지가 개인회생 과정에서 직장도 잃고 더 이상 그 변제 기간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거기에 큰 좌절을 하고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그 본래적으로 부실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은 결국은 경제활동인데 경제활동을 통해서 빌린 돈을 갚고자 약속하는 것인데 경제활동엔 반드시 실패가 수반됩니다. 늘 성공할 수 없고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채권은 성립하는 그 순간부터 부실이 예정돼 있고 부실화된 채권은 당연히 채권자도 그것을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법률적으로는 채무자 회생법을 통해서 부실화된 채권을 털고 그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자본주의를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큰 법 체계입니다.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개인이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그 부실화된 채권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동력을 바쳐야 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할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 변제 기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결국은 개인회생 자체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채무자들이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과거의 경험과 우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고 이 법은 그리고 이 단축은 사실은 개정법 이전에도 3년이라든가 2년으로 변제 기간을 줄이는 것 내지는 적정하게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은 재량을 주고 채무자의 사정에 맞게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이 본인의 재량을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대체로 5년이라는 획일적인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입법자의 결단으로 5년이라는 재량권 행사가 아니라 3년이라는 재량으로 단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것과 무관하게 아직 개인회생 중에 있는 사람들, 즉 폐지되거나 면책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이 변제기간의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단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 규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마치 법 개정 이후에 접수된 사건부터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처럼 결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했던 서울회생법원도 정책을 후퇴했고 그리고 이 법 개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적극적인 정책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던 많은 채무자들이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하고 그 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대법원이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법 개정을 통해서 즉 부칙 개정을 통해서 모든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모든 채무자들이 변제 기간을 다 즉 변제 수행을 하기 전이면 즉 이 절차 진행 중이라면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서 모든 채무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갖고 그리고 이 빚을 정리해서 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법안을 입법 청원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기자님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김미선입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21세기 이 자연법 아래에서는 잔인하게 살인을 한 살인범도 또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회생법 아래에서는 금융회사의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려고 혹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지만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돼서 독촉과 추심을 피하고자 법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채무자와 인권과 존엄은 무시한 채 오로지 금융회사의 재산권만 존중합니다.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 아래에서는 채무자는 빚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제대로 다 갚고 회생하기를 바란다면, 또한 금융회사가 오로지 이자놀이와 돈놀이에만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회생법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 개인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제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도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길임을 국회와 법원은 분명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의 박현근 변호사입니다. 이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에서는 이미 3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져 있었고 일본에서도 이미 3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8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져 있다가 5년의 변제기간으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 이후 최근에 작년에 이르러서 이제 겨우 3년의 변제기간으로 채무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5년에서 3년의 변제기간으로 법이 개정될 때도 그 취지는 간단하였습니다. 5년이란 변제기간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5년의 변제기간은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의지를 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국회와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의 기간으로 개정했던 것인데 이 3년의 개정 기간을 새로 신청하는 사건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에 변제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하였던 채무자들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아직 종결되지 않은 채무자에게도 종전에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였다는 그 판단이 들었다면 마찬가지로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3년의 변제기간 동안 충분히 변제를 하였다면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져야지만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저희 준비된 기자회견은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2005년에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면서 8년에서 5년으로 변제기간이 단축됐을 때 그때 대법원은 일괄 변제기간을 단축을 허용해 준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3년으로 법이 개정이 됐고 과거에도 일괄 단축해 준 사례가 있다라면 이번 3년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이번에도 또다시 부칙 개정을 통해서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많은 관심 요청드리고요. 언론에 많은 관심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